안녕하세요. 카이 전공수학의 이행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2019년도 이전과 2020년도 사이에 문항수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점수 분포는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항의 형식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장 큰 차이는 2019년도 이전까지는 기평 한 문제, 서술형 완투 그래서 4점짜리와 5점짜리, 그 다음에 논술형 한 문제, 그래서 총 22개 문항이 출제가 됐었던 건데요. 2020년도부터는 기평이 8문항에서 6문항으로 2문항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이 총 9문항에서, 서술형 문항이 총 13문항에서 17문항으로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 문항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기평 문제는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줄어들고 하면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 표에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듯이요.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문제에서는 본다면 2019년도 이전까지는 교과 교육론의 문항이 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기평에서요. 한 문항이 나왔는데 2문항으로 늘어났습니다. 2문항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상수학이라는 과목이 한 과목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2문항이 줄어들고, 교과 교육론이 한 문항이 늘어나고, 이산수학이 한 문항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기평의 문제 중에 상당수의 과목들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2016년도에는 6개 과목, 2017년도에는 7개 과목,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8개 과목이었던 기평의 문제가 2020년도에는 5개 과목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 축소된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복소 함수론, 해석학, 확률과 통계, 이 세 과목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과목 중에서 복소 함수론과 확률 통계는 문항수는 기평 문제에 있던 것이 서술형 문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문항수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평에서는 5개 문항으로 이제 출제가 된 건데, 자, 표에서 출제 경향을 보시면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냐면, 이게 매년 약간씩의 바뀝니다만, 2019년도에는 2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는 개념을 파악하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항이었고, 미적분학 같은 경우는 개념을 알고 있어도 상당량의 시간을 요구하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의 문제는 물론 기본적인 개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주를 이뤘다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계산량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평 문제를 푸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도 풀 수 있었다라는 것이 2020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에 대해서 체킹을 해보면요. 서술형은 과목 수가 2018, 2019년도에는 9개 과목이 출제가 됐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총 10개 과목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보신 분들은 문항수가 보시면, 저번 시간에 문항수가 총 23문항이었는데 내가 계산의 카운팅을 보면 25개 문항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차이가 뭐가 되냐면, 복수함수론 문제인데 복수함수론에 해석학과 복수함수론이 같이 추가가 되었다는 거였고요. 확률 통계 문제 안에 확률 통계와 이산수학이 들어가서 각각 들어가다 보니까 표현상으로는 25개 문항으로 표현되어 있고, 실제로는 23문항이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서술형 문제에서 이산수학 과목이 이제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교육론 문제가 기존에는 3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서술형에서 이번에는 이제 5문항으로 출제 문제 문항수가 확대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나타난 출제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개념 파악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정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정리를 이용한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얘기를 하려면 정리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석해서 그 정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수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2017년, 18년, 19년 넘어오면서 계속 일관되게 늘어나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한 문항 안에 단일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문항 안에 여러 개의 개념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임용을 준비를 하면서 꼭 유념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과목은 많은 문제가 한 과목에 세 문항이 나온 거고요. 그게 이제 현대대사학과 해석하기죠. 근데 기타 문제들은 어떻게 되냐면 한 과목 안에 한 문항 또는 두 문항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공하시는 입장에서 보신다면 책 한 권을 한 문제로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은 단일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보다는 단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정수론 문제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위수, 그 다음에 유클리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 때마다 공부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념을 증명했다, 책에 나와 있는 정리를 증명을 잘했다, 이렇게 했을 때 대학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교사 임용 시험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 임용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단지 내가 프루프, 증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정의 속에, 그 정리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기초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그런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최근에 나타나는 교사 임용 시험의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의 전체적인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 중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이 결합된 문항이 나왔다는 것과 복수함수론, 해석하기 결합된 문제, 그래서 두 개 과목이 결합된 문제가 두 문항이나 출제됐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위상수학이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점수로 본다면 4점에서 6점으로 확대가 됐는데 아마 이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커다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과목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